당신의 아침을 응원합니다. 출근길 생생한 교통정보,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하는 출발 광주대행진. 도로교통공단 TVN 광주교통방송 출발 광주대행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사 인터뷰 시간인데요. 설 연휴를 맞아서 지역구 의원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지역민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어떤 정책들을 더 펼칠 계획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광주 광산구 을 민영배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민영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먼저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광주 시민 여러분, 인사 올립니다. 이민년 설 인사인데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모두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게다가 일상 회복이 더뎌지면서 정치인으로서 되게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 지역에는 그 아이파크 아파트 실종자 가족과 피해 상인이 계신데 고통이 너무 크셨을 겁니다. 예. 빠른 구조를 기원하고요. 구조를 하여튼 최우선으로 하고 사고수도 지원할 거고요. 실체적인 진실규명에 제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니까요. 또 우리 마음 가다듬어서 서로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 요즘 대선 전국이다 보니까 정말 이 전국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설 명절 지금 어디에서 보내고 계십니까? 예,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네. 몇몇 그 복지시설이나 또 말씀드려야 될 분들 모시고 이렇게 좀 현장을 다녔는데 아이고. 한 사흘 전에 저희 그 일행 중에 한 분이 확진됐다고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밀접 접촉은 아니지만 능동감시처럼 그렇게 해서 이번 연휴는 주로 집에서 보냈습니다. 아. 대신 이제 전화 좀 드렸지요. 뵙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그 감사드려야 될 분들,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께 전화를 좀 드려서 안부 여쭙고 또 저로서는 이제 저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소개도 좀 하고 네네. 지지부소도 하고 그랬고요. 아마 오늘 정도부터는 좀 활동이 괜찮을 것 같아서 네네. 이제 좀 상황을 보다가 내일은 그 화정동 그 사고 현장에도 다시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간의 의정 활동 하셨습니다. 참 열심히 활동하신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고맙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부지런히 했다. 특히 그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좀 반응하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제 슬로건이 늘 시민 가까이 더 현장 깊숙이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주권자 시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만은 유독 여의도 시기에는 빠른 것 같고 또 작년 초부터 이미 그 대선 준비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예. 저는 광주하고 서울 오가면서 좀 애를 썼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 민주당이 재집권을 하고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데 하여튼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재명 후보인데 경선 후보 시절에 그 캠프의 전략본부장으로 일을 해서 후보가 돼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지역의 그 주권자들께서 시민들께서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요. 지금은 광주 특보단장도 맡고 있고 사회적 경제위원장도 맡고 있고 여러 책임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21대 국회 지금까지 보니까 법안을 참 많이 발의하셨어요. 181개의 법안을 발의를 하셨고 법안 지금 발의왕으로 등극을 하셨는데 그만큼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또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예, 그 법안 발의왕이라고 표현하시니까 좀 쑥스럽긴 한데요. 예, 알려진 것처럼 지난 2년이 채 안 됐습니다만 하여튼 180개가 넘는 그런 법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22개가 제정안이고요. 예. 나머지는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이 발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회의원은 입법 노동자이기 때문에 법안 발의하는 게 본연의 임무죠. 현장하고 가능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가감없이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일이 많아졌고요. 시민들께서 주권자들께서 부여하시는 업무가 바로 입법이니까 여기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랑을 조금 치자면 예. 그 쿠키뉴스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입법 우수원도 됐고요. 그리고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원상도 저희 당에서 받았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랬는지 국회도서관 개관 70주년 기념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예. 제가 보니까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원에 선정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서 의회하고 법률 정보를 가장 많이 이용했다는 뜻이랍니다. 예. 시민들, 주권자들 뜻을 받들려고 자료조사를 많이 한 건데 뜻하지 않게 그런 상도 받게 됐습니다. 아, 그만큼 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이 법안들 중에서 뭐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라든지 뭐 암호화폐 뭐 자산으로 인정하는 뭐 예. 디지털 자산산업 육성법 발의라든지 뭐 다양한 꼼꼼히 보셨군요. 예. 뭐 발의를 하셨고 사실은 우리 시민들에게 바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뭐 법률도 많이 이렇게 제정을 하신 것 같아요. 뭐 한두 가지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통과가 안 돼서 좀 말씀드리기 그러는데 국가보안법 있잖아요. 아, 국가보안법이요. 예. 폐지안을 냈습니다. 이게 아시는 것처럼 국가보안법이 예전에 독재 정권이 자신들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고 특히 정치적 반대 세력 인권 침해 이런 게 되게 심한 법안인데 이게 지금 꼭 존립 근거가 없는데 계속 두고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 사용했던 그 법안도 이 국법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5월에 이제 국법법 폐지한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계속 있었고 국회 국민청원이 있었는데요. 열흘 만에 10만 명을 넘더라고요. 그래서 예. 국회 입법청원제도 생긴 이래로 가장 빠른 시간에 10만 명이 달성이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을 이 야만적인 법안을 빨리 폐지해라. 사실 이 법안이 간단해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 그러면 딱 10글자거든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그 21대 국회 의무라고 생각해서 이런저런 공격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걸 개정을 냈고요. 특히 이제 저희 지역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 요걸 좀 내놨습니다. 예.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죠. AI 산업이라고 하는. 이게 여기 융복하면 다지도 생기고 그러는데요. 요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마련한 법안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근래 이제 기후위기 말씀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색금융특별법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촉진특별법 이런 걸 냈는데 요거는 이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서의 저탄소 경제를 구현하려면 이런 그 금융 지원들이 뒷받침이 돼야 돼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5.18과 관련된 이 현안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발의한 법안들도 있죠. 뭐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제가 9건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대표 발의를 했는데 5건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그 중에 이제 그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5.18 단체들의 회원 자격이 직계가족으로만 돼 있어서 예. 형제 자매도 공법단체 회원으로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을 회원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있고요. 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요거 개정을 했는데 이거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뭐 성폭력 피해자나 해직자 같은 분들도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보상 신청 기간이 제가 상임위가 정무인데 이 법안을 행안위에서 논의를 하는데요. 이 심의 과정에서 보상 신청 기간에 대한 논의가 빠져가지고 다시 이거를 작년 7월에 보상 기간 신청을 제가 따로 해서 그 개정을 추가 발의해둔 그런 상태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광주로 보면 되게 중요한 법안이고 뭐 전국민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조금 더 정밀하게 좀 들여다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꾸고 새로 만들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방금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이전 기간 동안 여러 일을 하셨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이건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꼭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겼던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광주 지역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냥 그걸 도시 경쟁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 이 도시 경쟁력과 시민 편의성 요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두는 그런 입법이 필요할 겁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AI 특별법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일 텐데,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의 미래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러니까 뭐 AI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랄지, 아니면 요즘 에너지 전환이 되게 큰 문제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이런 미래 산업에 관한 그런 것들을 좀 꼭 챙겨야 되겠고요. 특히 광주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 찾아보고 싶고 오고 싶은, 그러니까 오고 싶은 건 두 가지일 거거든요. 하나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거나 아니면 풍부한 일자리가 있거나 그래야 될 테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미래산업 영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라고 하는, 요즘 저희가 의향, 해양, 미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는 그런 게 별로 없다고 하거든요. 노잼 도시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글쎄요. 그 조사에도 그런 게 나오던데. 의원님. 예. 저희가 또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잠깐 교통 상황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자세한 교통 상황 살펴드리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45분 교통정보입니다. 네, 먼저 연휴 마지막 날이 오늘 고속도로 위 교통 전망입니다. 수요일 오늘은 전국 428만 대가량의 차량들이 고속도로 위를 지나겠는데요. 수도권서 지방으로 33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는 46만 대가량이 이동하겠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로 귀경 방향으로 교통량이 집중되면서 평소 주말보다는 혼잡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귀경 방향 정체는 아침 8시부터 오전 9시 사이 시작돼서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최대 교통량에 달하겠고요. 이 정체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대부분 해소가 되겠습니다. 또 기송 방향으로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위 주요 도시간 예상 소요 시간입니다. 9시 요금소 출발 기준인데요.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3시간 20분,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정도 소요가 되겠고요. 서서울에서 목포까지는 3시간 40분, 목포에서 서서울까지는 4시간 1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시각 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으로 광산 나들목에서 산월 나들목 방향으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이어지는 독립 나들목에서 서광주 나들목까지도 주행 여건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반대 천안 방향으로 서광주 나들목에서 독립 나들목 방향으로도 정상 소통되고 있습니다. 또 시내도로 상황 살펴보면 서암대로 중흥3거리에서 전대입구 사거리 양방향으로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고요. 모동로 신안사거리에서 광주역 양방향으로 신호 한 번에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 복무대로 동흥고가도로에서 우남사거리 양방향으로도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속정확한 TVN 45분 교통정보의 캐스터 기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명사 인터뷰 광주 광산구을 민영배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 발전을 위해서 일자리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산업에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겠다.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겠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 전화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네. 예. 자, 앞으로 임기가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반기 지금 의정활동 계획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반기가 오기 전에 저희는 두 가지의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는 대선이고 하나는 지방선거도 있고요. 지방선거죠. 네. 20대 대통령 선거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 아주 중요한 선택이 될 건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의 광주 특보단장을 맡았습니다. 이거는 지역 현안의 해결사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특보단은 예전에 그냥 형식적으로 있던 특보단과 달리 대선 과정에서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한다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광주 군공항 이전 지원 특보단, AI 산업 발전 지원 특보단처럼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거기에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거를 대선 과정에서 공약과 다음 정부의 이 정책으로 싣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요거 좀 시민들께서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반기에는 되게 의정활동에 기초를 다지고 씨앗을 뿌리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하반기에는 요거를 잘 키워서 성과를 내야 하고 열매를 수확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까지 발의한 민생 개혁 법안들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예.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벌써 2년 전이네요. 그 주권자 시민의 명령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이었죠. 어쨌든 권력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즉 사유하지 않고 시민들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뜻대로, 시민들이 하자시는 대로 잘 따라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많이 애를 써주셔서 또 뒷받침을 해주셔서 제가 의정활동에 상당히 이렇게 두드러진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4기 민주정부, 저는 2기 촛불정부라고 합니다면 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켜서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예. 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 그런 정치를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